그리고 은행 직원이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맞아. 그럼 저는 서울 주택 보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알고 왔지? 이렇게 하겠구나. 이거 아 아니야. 오늘 건 진짜 조회수 잘 나와야 된다 이거. 아 나 이거 대출이 왜 안 돼? 다 돼. 좋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레오 대출 연구소 김은진 대표님과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설명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혼자 할 거 아니면 최근에 들은 이런 경제 설명 중에서 귀에 가장 쏙쏙 꽂히는 것 같아요. 대출 있죠? 많아요. 아주 친절하시고 네, 아까 말했잖아 화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친절하게 답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또 집에 가서 가족들은 쥐잡듯이 잡습니다.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예? 밖에서 친절함을 다 쓰고 왔기 때문에 집에서 화만 납니다. 내가 임마 돈을 어떻게 벌어? 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분 경험담 아니죠? 예, 저희에겐 친절하니까 그걸로 됐어요. 네. 가족들이 힘든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실전 사연을 통해서 대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네, 자, 어떤 질문들이 자,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이 만기인데 그 전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이후에 들어가게 될 집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갚고 가는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날짜가 안 맞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목숨 같은 보증금은 지켜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분 같은 경우 내년 5월이 만기인데 그 전에 이사를 간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이사를 갈 때 이게 같은 날인지 아니면 네. 이 집은 그냥 놔두고 새로 구하는 건지 네네. 이제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같은 날 빼가지고 새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좀 미리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빼는 거면 뭐 문제가 없겠죠. 날짜만 잘 맞추고 미리 빼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도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되죠. 예. 네, 똑같아요. 전세대출도 그냥 빨리 상환해주고 나오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일단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갚아요. 근데 어차피 또 들어가야 돼. 네. 그럼 또 받아요? 당일날은 가능해요. 당일날. 당일날 이쪽 거 갖고 새로 일으키는 거는 같은 은행에서, 날이면? 네, 은행에서 그 집 상환하실 거죠? 왜냐하면 전세대출은 한 사람이 하나밖에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능력만 되면 뭐 여러 집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규제만 피하면. 예, 그쵸. 뭐 그 매매잔금 외에는 다 할 수 있지만 이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날 이거 상환 들어오는 거 보고 네. 그리고 실행을 해줘요. 기표라고 하죠. 네, 그쪽 거 갚았어요.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예, 실행을 해주거나 뭐 은행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를 하는데 어쨌든 당일날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면 그냥 중도 수수료만 내고 나오면 돼요. 그럼 문제가 문제는 없네. 없어요. 간단하네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뭐냐면 내년 5월이에요. 예. 근데 내가 갑자기 네. 이사를 가야 돼. 네.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이사 그쵸, 뭐 그쵸.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그럼 이 집은 지금 전세대출을 못 갚았어. 아, 왜냐하면 이 집을 아직 비울 집이 수가 안 없으니까. 나가요. 뭐, 네, 그죠. 안 나가거나. 근데 내가 지금 빨리 이쪽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그러면? 사람이 하나밖에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와이프 명의로 받아요? 그쵸. 아, 그게, 그래요? 천재인데? 아, 와이프가 없으면 없네요. 못 받네요. 못 받죠. 엄마 데려와야지. 그쵸. 다른 분, 뭐 이사 가실 분데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상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부부가 또 하나밖에 못 쓰는 전세대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 이제 사람당 하나인 그런 전세대출을 이용을 해야 돼서 복잡해. 그래서 저희 뭐 물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이진우 기자님이 저한테 네. 무슨 대출이 뭐 연구까지 해야 돼? 막 그러니까 무슨 대출을 연구까지 해. 진짜 피곤하다. 네. 아니, 다 공부해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 저도 되게 웃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 저 5월에 만기이지만 지금은 나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미리 여기 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 은행에서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안 되는구나 하고 딴 데도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네요. 네, 딴 데도 알아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은행에서는요. 그 전세대출 상담을 할 때 네.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전세대출만 상담을 하려고 해요. 그 보증서가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거든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게 언뜻 네. 저도 보니까 전세 제출 받으려면 네. 보증서 끊어와라 그쵸. 뭐 이런 거는 네. 언뜻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가서 끊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건 이 전세 대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게 전세 대출은요 은행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은행에서 받는 건 맞죠. 네. 네. 근데 모든 이 책임은 보증기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그래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해야 은행은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거죠. 전혀 몰랐어. 그 네. 은행은 결국은 안 떼이는 거네. 보증기관에서 만약에 그럼요. 제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어요. 보증서 발급 받아가지고 안 갚았어. 음. 그러면 은행이 떼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럼요. 보증기관에서 받고 은행에 주는 거죠. 네. 이놈들은 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은행이 주택보증공사면 진짜 좋아요. 정부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세는요 세 가지 보증서를 쓸 수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게 두 개가 이제 공사 상품인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서울보증 많이 들어보셨죠? SGI. 네, 아. 그 세 가지 보증서를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선택을 해서 내가 맞는 그렇구나. 상품을 쓰시면 되는 건데 아, 은행에서는 네. 주신보라고 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제일 좋아해요. 좋아한다. 왜냐면 그 보증서는 소득 있는 사람만 해주는 거야. 해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보통 은행에 상담을 하게 되면 소득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 보증서만 쓰려고 하니까.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아까 주택도시보증? 네, 주택도시보증이라든지 이제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인당 하나로 해서. 그럼 저는 서울 주택보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 그럼 어떻게 알고 왔지? 이렇게 하겠구만. 여기는 소득이 없어도 보증서. 안심전세 같은 경우에 그 도시보증 전세를 안심전세라고 하는데 네. 소득 없어도 가능해요. 뭐야? 되게 뭐야? 배신감 느껴진다 약간. 되는 군형이 다 있잖아. 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지점에서 나는 뭐 이거 안 하고 싶네 뭐 이러면 못 하는 그 거예요. 못하는 거긴 한데 네.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아예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제2금융권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네,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딘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4~5%대 1금융 대출 3건, 6% 저축은행 대출 1건이 있습니다. 네. 저축은행에서 7%로 위건을 취합해서 대환하고 몇 달 있다가 1금융으로 대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 흩어져 있는 대출을 통합한 후에 1금융 대출 1건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이 계획이 맞는 걸까요? 이게 되나? 아니 누가 이런 이거 안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하려면 하겠지만 누가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왜요? 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높은 금리로 뭐 통합을 한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5% 6인데 7로. 네. 이분의 계획인 거죠. 지금 7을 받지만 나중에 1금융권을 좀 낮은 거. 그러니까 개구리가 주저앉는 건 높이 뛰기 위함이다.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냥 1금융권 대출 3건 있는 거. 그때 이 자체를 가지고 네. 지금 1금융권에 대출이 3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용 대출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렇겠죠? 네, 담보대출 담보대출 같지 많이 않거든요. 나오는데. 그러면 이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이 3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1금융권에. 네. 그중에 금리 제일 낮은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나 이거 다 이쪽으로 가져오고 싶다. 그럼 방법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DSR이라든지 네, 그분의 네. 소득 신용 평가해서 이걸 대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일부를 좀 상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디서 꼬아오시던지 어디선가 또 빌려와서 아니면 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부분만 남기시던지 해서 해야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마 이분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다중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네. 다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중이는 되게 귀엽게 다중이는 이제 좀 안 좋은 거라는 이제 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중이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이제 하나로 맞아요. 합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이 상태 그 자체로 내가 가고 싶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난 오늘 좀 깨달은 게 네.
돈 빌리려고 해도 공부를 좀 하고 가야 그쪽에서 안 됩니다 하더라도 그래. 그럼요. 이런 거 있던데요. 딱 하면 거기서 제가 깜빡했네요. 맞아. 네. 안 된다는 말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은행은 똑딱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99.9%는 그렇게 생각할걸요? 은행, 그리고 우리보다 전문가고, 그 빌려주는 쪽은 그쪽인데,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됐나 보다, 그러고 가지. 뭘, 여기는 안 해주고 저기는 그래. 해주는데, 이게 무슨 생선가게도 아니고, 여기는 머리 떼어주던데 여기는 왜 안 떼어줘요? 그렇지. 은행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은행 직원이 모든 걸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 맞아. 네, 맞아. 예를 들면 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은행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냐면 비규제 지역에서 근무를 하세요. 아, 네, 비규제에서 근무를 지역이 이제 거긴 거지. 네네.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상담을 누가 한 모양이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 내가 그 네. 지점에 있으면 여기 것만 알면 되니까 굳이 뭐 여기는 뭐 대출 다 나오면 70%까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야, 잘 낭패다.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안 된다는 인식이 그 직원들도 좀 강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면 다들 무슨 뭐 다 안 되는 것 같잖아. 그쵸? 응, 다주택자 그러면 대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끔 전세 대출 같은 경우 물어보는 분들 중에 전세 대출은 대출하시는 분하고 남편분의 주택수만 봐요. 우리 담보대출은 다 보거든요. 등본상에 있는 사람. 네, 직계존비속을 다 봐요. 등급원상에 있는 사람의 주택수가 몇인지 이런 거 다 보는데 직계존비속을 다 보는데 전세 대출은 직계존비속을 보는 게 아니고 대출 받는 대출 사람과 받는 사람하고 배우자.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네. 그 두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엄마랑 같이 사는데 우리 엄마 집이 백채야. 전세 대출 저 되나요? 당연히 되죠. 이 위아래는 안 보는구나. 네, 전세 대출은 안 봐요. 근데 이제 은행 직원들은 무조건 집이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아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똑똑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도 네, 뭐 다주택자는 네. 전세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그냥 그쵸. 그렇게 안내를 그래서 하면 본인하고 배우자만 본다. 전세 대출을.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다 알아야 돼? 그쵸.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들었다고 해도 맞아요. 들었으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나중에 그런 경우를 겪게 되면은 이렇다던데요? 라고 그쵸. 말이나지.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보다 이럴 거 아니야. 오늘 건 진짜 조회수 잘 나와야 된다 이거. 나 이거 제목 좀 잘 뽑아보자고요. 아니 돈 좀 써서 막 이렇게 뿌려요. 영상. 대출이 왜 안 돼? 다 돼. 좋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물어보면 다 됩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죠. 11평 정도 되는, 구 11평, 4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매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1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상가를 또 매입해서 2호점을 내고 싶습니다. 한 7천에서 1억 정도 예상하는데 1번,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2번, 상가를 매입할 때 그 매입하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3번, 신용대출을 받는다. 1, 2, 3번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2번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취득하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 네. 이것도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그러게. 거군요. 빌릴 이게 때도. 왜 그러냐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업자 대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업자 대출은 목적이 있어야 돼. 왜 받는지. 자금 소명이라고 하죠. 네, 사업자 대출은 무조건 해주지 않아요. 은행에서도 어디다 쓰실 건데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사업하는 데 쓸 그래, 겁니다. 잘 갚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사업하실 때 쓸 거잖아요. 네. 그거 소명을 해주셔야 돼. 자료를 가져와야 돼. 어디다 썼는지. 오케이. 네, 그런데 이거를 소명하지 않으려면 상가를 매입할 때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소명이 되겠죠. 상가 살려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쉽고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이걸 어디다 쓸 건지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굳이 상가 새로 살려고요? 뭐 네, 얘기해야 그럼 계약서 되고.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뭐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 네.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 대출이 있어. 있겠죠. 네, 그래서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번은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2번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3번 신용대출을 받는다. 뭐 모자라면 신용대출까지 받으셔도 되는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담보가 있는 물건하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하고 어느 게 금리가 높을 것 같아요? 신용이 훨씬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굳이 굳이. 3번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이것도 혹시 그런 뭐 한도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담보대출로 안 나온 거 신용대출을 조금 더 메꾸려고 하는데 고객님은 지금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서 풀입니다. 더 이상 대출 안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이 상가나 뭐 이런 사업자 대출들은 약간의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택담보대출은 LTV에서 1원이라도 안 더 되는 나가면 큰일 나. 네. 큰일 나.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가치 내에서 뭐 어느 정도 뭐 금리라든지 뭐 한도라든지 이런데 뭐 약간의 신용을 얹어준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다른 담보를 가져와서 뭐 공동 담보를 잡아준다거나 여러 가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 약간의 융통성을 많이 주는 지점에서 하는 게 좋겠죠. 아,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융통성 없는 지점 가가지고 융통성 없는 지점장을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대출이 은행 실적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함이 돼요. 아, 좋아요? 그들한테도 좋아요. 되게 되는 네,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유도할 내가 수 있겠네. 생색좀 그쪽으로. 내도 되는 거구나. 근데 뭐 그 이미 사업자 대출이 많은 공단이야, 막 공단에 있는 지점이야, 막 이러면 굳이 필요 없겠죠. 너 아니어도 돼. 아유, 그쵸? 나가 이러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주택만 많이 있는 지점이야. 여기 사업자 대출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네. 이제 지점장님이 외부로 막 영업을 다니면서 사업자 대출을 만들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지점은 조금 더 많이 해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지점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네, 또. 그래서 약간의 뭐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이거 뭐 병원 같네. 이비인후과 뭐 내과 다 달라 진료하는 데가. 그리고 중간에 누가 아는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 비리하는데 막 보면은 점장. 점주 뭐야? 뭐 점주가 아니라 그 뭐야? 사람 막 지점장. 살살 술 먹이고서 돈 크게 빌려가고 말이야. 이씨. 아 요즘 그런 건 없어요. 옛날 뉴스에서 봤다는 거. 요즘은 그쵸. 그런 건 없는데 요즘은 그런 건 있더라. 은행 돈 그냥 횡령해가지고 날라버리는 사례가 더 아, 많던데. 진짜 화나요, 화나.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어. 우리은행 뭐 수백억 그러니까, 회장령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 와, 진짜.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거기서 조금씩 빼내가도 몰라. 어. 그냥 숫자만 맞춰놓으면.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화나요. 네. 네.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대출 왜 이렇게 재밌어? 재밌어요. 대출 재밌어요. 난 돈 빌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빌리러 갑니다. 아니 안 된다고 대출도 하지. 사실은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빌리는 거지 은행은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좀 더 모시고 네. 지금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시면 그 얘기로 쭉 이끌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늘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상황은 이야기들. 바뀌고 막 사람들.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거는 뭐냐면 네.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죽을 것 같다. 저 지금 그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이거 팔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 팔지도 못하고 네. 여기다 전세 주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도 안 나오고 그럴 답이 있어요? 이건 네.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전세를 낮게 그거밖에 하는 답이 수밖에 없고. 없죠. 가격을 깎아서. 네. 와, 큰일 났네. 네. 제일 고통스럽겠다. 그래서 지금은 세입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네. 저는 또 뭐 뾰족한 수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그건 없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주시진 네. 않죠? 뭐 아니라고 안 하셔. 저희 대표님 투자고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물론 저희는 처음 보지만 네. 어떠셨습니까? 함께 해보시니까. 아,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 그래요?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네. 구독자분들도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우, 좋은 말씀 또 예.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시지? 그러니까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아무튼 저희 밖에서 친절 다 쓰시고 이제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친절 충전. 농담한 거야. 모르지 뭐 그거. 뭐 가정사는 밝히지 말자고요. 예. 아무튼 저희 다음에 또 한번 찾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불러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오늘 느낀 거 하나. 뭐요? 뭐든 포기하지 말자. 좀 알아보고 공부하면은 내가 어디서든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게 솔직히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키움증권 가서 사나 무슨 뭐 NH증권 가서 사나 똑같잖아요. 투자는 대출은 아니다. 수수료가 좀 다르지 않아요?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오셨네. 예. 네. 그쵸. 수수료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대출만큼은 진짜 여러 기관 다 공부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생활 속에 꿀팁을 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투자 이야기 들고 돌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